제10회 공룡산 병성배 세계여자 바둑대회에서 한국의 바둑여제 최정 구단이 또 한 번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각국을 대표하는 여자 바둑 기사들이 출전해 자웅을 겨루는 중국의 공룡산 병성배 세계여자 바둑대회는 2010년 창설되어 올해 10회째를 맞았는데요.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중국 수저우시 공룡산의 손무서원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은 작년 이 대회에서 우승, 준우승으로 시드를 받은 최정 9단과 오유진 7단, 그리고 국내 대표 선발전을 통과한 조승아 3단 등 총 3명의 선수가 출전했는데요. 최정 9단이 결승에 올랐습니다. 결승전에서 최정 9단이 만난 상대는 중국 바둑계의 샛별이자 랭킹 4위 저우홍이 5단이었습니다. 최정 9단은 중반 들어 불붙은 전투에서 수일기로 상대를 압도했고 결국 대마를 수중에 넣으며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결정타. 거의 결정타인가 봅니다.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프가 확 기울었어요. 크게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다 해봤어요. 네. 마지막에 다 해봤습니다. 최정 9단은 2014년과 2017, 2018년에 이어 올해까지 공룡산 병성배 4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는데요. 특히 여자 바둑 세계대회에서 3연패에 성공한 기사는 최정 9단이 역대 처음입니다. 국내 랭킹 1위 신진서 9단과 2위 박정환 9단이 나란히 LG배 결승에 올랐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LG배 조선일보 기왕전은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대표적인 국제바둑 대회입니다. 올해로 24회째를 맞이했는데요. 지난 10월 30일 열린 4강전에서 신진서 9단은 중국 랭킹 1위 커제 9단과 박정환 9단은 중국 탕오신난 7단과 마주 앉았습니다. 신진서 9단은 커제 9단과의 상대 전적에서 6연패 중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빈틈없는 경기 운영으로 상대를 강하게 압박했는데요. 약간 더 상변 쪽으로 좀 힘을 실었고요. 저희는 폭을 조금 더 키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이거는 분명한 의사예요. 이 정도로 지키면 이 정도 선이 난다. 이겼다는 거예요, 지금. 중반 이후에는 커제 9단의 실수를 정확하게 포착해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 전투에서 실수를 전혀 안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작전 자체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결국 195수 만에 흑불계승으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중국의 타오신난 7단과 마주 앉은 박정환 9단은 초중반 고전하는 상황이었지만 상대의 실수를 파고들면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결국 박정환 9단이 375수 만에 흑 3집 반승을 거두었는데요. 두 선수가 나란히 결승에 오르면서 한국은 4년 만에 LG배 우승컵 탈환을 확정지었습니다. 결승에 진출한 두 선수는 상대 전적에서 박정환 9단이 최근 9연승을 포함해 15승 4패로 앞서 있는데요. 기간이 이제 좀 남아 있으니까 최대한 이제 LG배를 위해서 좀 잘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남은 기간 동안 좀 장고바둑이나 체력적인 부분도 많이 신경 쓰였습니다. 제24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결승 3번기는 내년 2월 10일 펼쳐질 예정입니다. 한중바둑의 두 전설인 조은현 9단과 예웨이핑 9단이 30년 전 응시배 명승부를 재현했습니다. 11월 2일 바둑TV 스튜디오에서 펼쳐진 초대 응시배 재패 30주년 기념 조은현 대 예웨이핑 특별대국에서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전설의 두 기사가 마주 앉았습니다. 이날 대국은 응시배 우승을 기념하는 만큼 덤은 8점, 제한시간 1시간에 20분 초가마다 2점씩 공제하는 응시룰을 사용해 대국이 진행되었는데요. 두 바둑 전설은 마지막 대국이었던 2015년 제2회 명월삼배 결승전 이후 4년 2개월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초반부터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는데요. 전신으로 불리었던 조은현 구단이 먼저 싸움을 걸었고 철의 수문장 예웨이핑 구단 역시 물러서지 않고 맞받아쳤는데요. 팽팽했던 승부는 중반 상변 전투에서 조은현 구단이 실수를 범하면서 승부가 예웨이핑 구단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 교환을 합니까? 약간 아까운 교환일 수 있는데요. 왜냐면 그 교환 없이 두었을 때 어차피 백이 이쪽이나 이쪽을 선택한다라고 보면 지금 여기서 맞는 이 단수 한 방이 약간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타협이 될까요? 네, 역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살았습니다. 네, 단수를 잊질 않는군요. 나중에 여차하면 이렇게 패를 통해서 넘게 만들고 중앙을 둔다면 약간 더 중앙에 자충을 채울 수는 있으니까 네. 그런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강렬합니다. 지금 하변을 자신의 안위를 방치한 채 공격 일변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 자체적으로 움직이면 이 타이밍에 먼저 이게 끊어갈 수는 있는데요. 이게 아직까지도 축장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장면에서 여기 단수 치고 나갈 때 장문으로 덮어 씌우면 백이 여길 끊고 이쪽을 뚫고 나옵니다. 네. 지금 갑니까? 바로 가네요. 지금 그슬을 두니까 네이핑 구단이 깜짝 놀라는 그런 표정이 나왔는데요. 네. 타협이고요. 거기까지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어차피 흑이 지금 잡으러 갈 수는 없다라고 보나요? 살아야 한다고 보고 그때 살면 된다는 뜻이네요. 네이핑 구단도 두집 공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있죠. 지금 강렬합니다. 최강수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지금 저수가 현재 활동하는 인공지능 중에 최강이라고 일컬어지는 중국의 죄이가 추천한 수입니다. 지금 거기를 두라고 했는데 지금 거기를 뒀어요. 저런 수가 저런 수에서 어떻게 정답을 찾아내죠? 대단합니다. 네, 지금은 반면으로도 네이핑 구단이 살짝 앞서 있고요. 점을 계산하면 차이가 좀 납니다. 결국 조은현 구단은 344수 만에 예웨이핑 구단에게 흑 열세전 패를 당했습니다. 대국이 끝난 후 두 전설은 공개 해설장으로 이동해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갔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때는 좀 괜찮으니까 대포인데 그때부터 좀 반대가 안 돼요. 하여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当然我对韩国的围棋是有贡献的。曹玉璇先生的宁氏杯那个输给了曹玉璇，结果韩国的围棋一下就发展起来了。 30년 전 변방으로 평가받던 한국 바둑의 위상을 세계 최고로 끌어올렸던 그날의 감동을 재현한 이번 대국은 추거홍 조한 중국 대사가 김인 구단과 함께 공동 심판장을 맡아 전설의 재회를 축하했습니다. 또한 대국이 진행되는 동안 열린 공개 해설에서 70여 명의 바둑 팬들이 함께 뜨거운 열기를 더했는데요. 다양한 퀴즈와 이벤트를 통해 두 전설의 친필 서명이 담긴 바둑판, 부채 등 다양한 경품을 지급했습니다. 게다가 조은현 구단의 애제자인 이창호 구단이 직접 공개 해설에 참여하면서 특별 대국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제2회 바둑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초대 응시배 재패 30주년 기념 조은현 대 예웨이핑 특별 대국은 30년 전 명승부를 기억하고 있던 바둑 팬들에게 의미 있는 추억을 선물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기념 KB국민은행 서울수담이 지난 11월 3일 토요일 서울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의 특별 공연으로 시작된 개막식에는 민족대표 남강 이승훈 선생의 고손자인 이기대 씨를 비롯해 임채정 한국기원 총재, 조은현 의원 등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함께 치르다 보니까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른 것 같습니다. 축제에 참여해주신 바둑 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 바둑과 함께 소중한 추억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독립유공자 가족 33명을 포함한 바둑팬 1000여 명이 프로기사 133명과 함께 다명기를 펼쳤는데요. 선수들과 팬들이 바둑을 통해 소통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프로기사님과 같이 두니까 긴장되고 즐거웠어요, 많이. 바둑이 즐거워서 이런 대회가 또 한 번 생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많은 분들께서 이곳에 찾아주셔서 같이 이렇게 수담을 나누시는 모습을 보니까 바둑인으로서 정말 너무나도 뿌듯한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바둑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한국 바둑 화이팅 해주시고 그리고 저도 제 위치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다명기가 진행되는 동안 무대에서는 특별한 대국들이 펼쳐졌는데요. 바둑 황제 조은현 의원과 민족대표 남강 이승훈 선생의 고손자인 이기대 씨가 기념대국을 펼쳤습니다. 또 설훈 의원과 김채영 5단, 그리고 권칠승 의원과 김다영 3단이 각각 팀을 이루어 페어 대국을 펼쳤습니다. 행사 현장에서 펼쳐진 박정환 구단과 조은현 구단의 팬사인회는 특히 인기를 모았는데요. 바둑 팬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2019-20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5라운드에서 사이버어로, 수려한 하천, 셀트리온, 그리고 홈앤쇼핑이 1승을 추가했습니다. 10월 31일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2019-20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5라운드 1경기는 킥스와 사이버오로가 맞붙었습니다. 3연패를 당하고 있는 사이버오로와 지난 라운드 대역전승의 기세를 살려 3연승을 넘보고 있는 킥스의 대결이었는데요. 속기 3국에서는 킥스의 김지석 9단과 사이버오로의 설현준 5단이 맞붙었습니다. 일찌감치 시작된 우하 공방에서 주도권을 쥔 김지석 9단이 설현준 5단을 상대로 불계승을 거두며 킥스가 1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2국 장고대국은 킥스의 백홍석 9단과 사이버오로의 문유빈 2단의 대결이었습니다. 뜨거운 돌주먹 백홍석 9단을 맞아 루키 문유빈 2단은 냉정한 수일기로 상대의 연타를 잘 막아냈습니다. 문유빈 2단은 백홍석 9단을 꺾으며 이번 시즌 3승 1패를 기록했는데요. 신입생 돌풍을 일으키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1국 장고대국은 사이버오로의 송규상 4단과 킥스의 윤준상 9단이 맞붙었습니다. 1부 리거로 승격했지만 2패를 기록 중이던 오지명 송규상 4단. 킥스의 이지명 윤준상 9단을 꺾으며 시즌 첫 승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사이버오로가 2대1로 앞서가는 상황에서 속기 4국은 킥스의 정서준 3단과 사이버오로의 홍성지 9단의 대결이었습니다. 부드럽고 유연한 기풍의 두 선수. 1년 전 KB리그에서는 홍성지 9단이 정서준 2단을 꺾었는데요. 이번에도 홍성지 9단은 뛰어난 경기 운영 능력을 선보이며 정서준 3단에게 불계승을 거두었습니다. 사이버오로가 시즌 첫 승을 신고하는 순간이었는데요. 최종국인 속기 5국은 사이버오로의 나현 9단과 킥스의 강승민 6단의 대결이었습니다. 강승민 6단은 지난 라운드에서 박영훈 9단을 꺾은 데 이어 이번에는 나현 9단을 4연패의 수렁에 밀어넣으며 강자의 강한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했습니다. 4지명 강승민 6단이 사이버오로 1지명 나현 9단을 꺾으면서 최종 스코어는 3대2. 사이버오로의 승리로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개막 3연패에 신음했던 사이버오로는 4경기 만에 고대하던 첫 승을 올렸습니다. 시동이 늦게 걸린 만큼 매 라운드 필승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5라운드 2경기에서는 포스코 케미칼과
수려한 합천이 맞붙었습니다. 창단 원년에 신생팀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수려한 합천과 디펜딩 챔피언 포스코케미칼의 대결이었는데요. 이국 장고대국에서는 포스코케미칼의 박건호 4단과 수려한 합천의 박용훈 9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지명 차이가 나는 대결이었지만 상대 전적은 박건호 4단이 1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박건호 4단이 초반에 활발함을 살리지 못하고 좌하기를 크게 내주고야 말았는데요. 주장 박용훈 9단이 박건호 4단을 꺾고 수려한 합천이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속기 3국에서는 수려한 합천의 박승화 8단과 포스코케미칼의 최철한 9단이 마주 앉았는데요. 지난 경기에서 KB리그 150승을 달성한 최철한 9단과 올 시즌 전승을 달려온 박승화 8단의 대결. 최철한 9단이 좌변 공방에서의 통렬한 역습으로 단숨에 우위를 장악하며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팀 스코어 1대1인 상황에서 1국 장고대국은 수려한 합천의 박상진 4단과 포스코케미칼의 김세동 6단의 대결이었습니다. 박상진 4단이 쉽지 않은 형세에서 우하 쪽 사활이 걸린 폐공방을 끈덕지게 물고 늘어졌는데요. 결국 한 집 반 차이로 승리하며 승부의 물꼬를 틔웠습니다. 수려한 합천이 2대1로 앞서가기 시작했는데요. 속기 5국은 수려한 합천의 이지현 9단과 포스코케미칼의 변상일 9단의 대결이었는데요. 랭킹 4위와 8위의 대결이자 이번 시즌 전승자 간의 승부. 상대 전적도 2승 2패로 동등한 상황이었는데요. 역전에 재역전을 거듭한 전투에서 이지현 9단의 집중력이 돋보였습니다. 한 집 반 승리를 거두며 팀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4국 속기대국은 포스코케미칼의 이창석 5단과 수려한 합천의 박종훈 3단의 대결이었습니다. 저돌적인 힘바둑을 자랑하는 박종훈 3단은 실리에 밟고 침착한 이창석 5단을 맞아 코너에 몰리면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이 1승을 추가했지만 팀 스코어 3대2로 수려한 합천이 승리했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첫 패점을 나눈 후 다시 승리의 고삐를 당긴 수려한 합천. 이번 시즌 파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5라운드) 3경기에서는 셀트리온과 화성시 코리오가 맞붙었습니다. 랭킹 1위 신진서 9단과 2위 박정환 9단이 주장인 두 팀의 대결이었는데요. 속기 3국은 셀트리온의 신진서 9단과 화성시 코리오의 송지훈 5단의 대결이었습니다. 싸움꾼으로 소문난 송지훈 5단이지만 랭킹 1위의 절묘한 수일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신진서 9단은 우변에 위험했던 대마를 타개하면서 불계승을 거뒀는데요. 셀트리온이 1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국 장고대국에서는 셀트리온의 한상훈 8단과 화성시 코리오의 류수왕 6단이 맞붙었습니다. 2라운드 이후 모처럼 등판한 류수왕 6단은 초반부터 기운 형세를 만회하지 못했습니다. 한상훈 8단이 181수 만에 흑불계승을 거두었습니다. 선제 2승을 올리면서 셀트리온이 격차를 벌려나간 상황에서 1국 장고대국은 셀트리온의 조한승 9단과 화성시 코리오의 박정환 9단의 대결이었습니다. 올 시즌 처음 2시간 장고판에 출전한 박정환 9단. 종반 들어 상대의 격차를 조금씩 벌려나가며 3집 반승을 거뒀습니다. 박정환 9단이 시즌 4연승을 거두면서 화성시 코리오는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속기 5국은 셀트리온의 이호승 4단과 화성시 코리오의 원성진 9단의 대결이었습니다. 최정 9단의 국륜산 병성배 출전으로 올 시즌 첫 등판 기회를 잡은 퓨처스 이호승 4단. 원성진 9단을 상대하면서 일찌감치 비세에 빠졌는데요. 하지만 패색이 짙어가는 상황에서도 승부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역전으로 100불계승을 거둔 이호승 4단의 선전으로
팀 스코어는 3대1, 셀트리온의 승리가 결정되었습니다. 속기 4국은 셀트리온의 이원도 7단과 화성식 코리오의 최재영 4단의 대결이었습니다. 하변 수일기 공방 이후 좌변 4월 승부가 이어지면서 치열한 싸움이 진행되었는데요. 최재영 4단이 이원도 7단과의 첫 대결을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 화성식 코리오가 1승을 추가했지만 팀 스코어 3대2로 셀트리온이 승리하며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올 시즌 첫 등판 기회를 잡은 2호승 4단 덕분에 역전패의 위기를 넘긴 셀트리온. 다음 라운드에서 또 한 번 필승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5라운드) 4경기에서는 정관장 황진단과 홈앤쇼핑이 맞붙었습니다. 개막전 패배 후 3연승을 달리며 상승 기류를 타고 있는 홈앤쇼핑과 개막전 승리 후 4연패를 당하면서 1승이 절박한 정관장 황진단의 대결. 1국 장고대국에서는 정관장 황진단의 이창호 9단과 홈앤쇼핑의 김창훈 2단이 맞붙었습니다. KB리그 첫 출전의 기회를 얻은 퓨처스 김창훈 2단과 전설 이창호 9단의 싸움은 싱겁게 마무리되었는데요. 이창호 9단이 김창훈 2단의 대마를 잡으며 102수 만에 단명국으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정관장 황진단이 1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했는데요. 2국 장고대국에서는 정관장 황진단의 이동훈 9단과 홈앤쇼핑의 한태희 6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태희 6단은 올 시즌 장고판에서만 3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일지명 이동훈 9단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중반에 패착을 범한 후 상대의 철벽 수비에 막히고 말았는데요. 이동훈 9단이 143수, 흑불계승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관장 황진단이 2대0으로 승부의 격차를 벌려가는 가운데 속기 3국은 정관장 황진단의 박진솔 9단과 홈앤쇼핑의 한승주 6단의 대결이었는데요. 박진솔 9단은 이지명의 14위, 한승주 6단은 삼지명의 35위로 지명과 랭킹에서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진솔 9단이 치명적인 착각을 범하며 일찌감치 무너졌습니다. 지난 3년을 정관장 황진단에서 몸담았던 한승주 6단이 친정팀을 상대로 일격을 가하며 홈앤쇼핑이 2대1로 반격을 시작했는데요. 속기 4국에서는 정관장 황진단의 윤찬희 8단과 홈앤쇼핑의 김명훈 7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김명훈 7단은 중반에 순식간에 우세를 확립한 후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팀 승부가 2대2 원점으로 돌아간 가운데 승부처가 된 속기 5국에서는 정관장 황진단의 진시영 7단과 홈앤쇼핑의 이영구 9단이 맞붙었습니다. 속기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던 주장 이영구 9단은 진시영 7단의 끈질긴 추격을 따돌리며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했는데요. 팀 스코어는 3대2, 홈앤쇼핑의 대역전극이 완성되었습니다. 신생팀이지만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던 홈앤쇼핑은 네 번째 경기에서 2패 후 3연승의 역전 드라마를 썼는데요. 종합순위 3위에 등극하며 올 시즌 신생팀의 파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019-20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6라운드는 화성식 코리오와 수려한 합천의 대결로 시작되는데요. 11월 7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에 바둑TV에서 생중계합니다.